여러분, 혹시 연필심 위에 올린 아주 작은 한 2mg 정도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아, 그게 바로 펜타닐이죠. 네, 맞습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효과를 가진 강력한 합성 진통제, 펜타닐. 이 펜타닐 문제의 여러 측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실제 중독 실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또 한국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사실 합법적인 의료 사용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일이 있다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대체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 또 미국과 한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정책적인 또 인간적인 딜레마는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펜타닐이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펜타닐은 원래는 1960년대 말기 암 환자분들처럼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합성 진통제입니다. 1968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고요. 아, 원래는 꼭 필요한 약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강력한 진통 효과와 함께 아주 강한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원필 캔 킬, 알약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효과만큼이나 위험성도 정말 엄청난 약물이네요.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 때문에 사망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자료가 있던데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펜타닐 관련 문제로 사망했고요. 특히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정도입니다. 1위요? 세상에. 네, 2015년 이후로 사망자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곳에서 원료를 싸게 공급받아서요. 이걸 멕시코 카르텔이 대량으로 제조해서 값싸게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그런 유통구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예전에 코카인 유통 방식 변화했던 것처럼 이것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 영상 자료 중에 펜타닐 중독자를 좀비 마약이라고 부르던데 그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몸이 굳고 막 이상 행동 보이는 모습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약물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뇌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중독의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과거에 크랙 코카인 중독자가 $20 때문에 자기 아기를 팔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사례나 아니면 피부를 괴사시키는 크로코딜 같은 다른 마약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여요. 한국은 온라인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되던데요. 이건 그 멕시코 카르텔 중심의 미국 유통 경로와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어떤 정책적 과제를 던져주나요? 네, 청소년 마약 사범이 12년 사이에 무려 36배나 늘었고요. 전체 마약 사범 수도 2만 7천 명을 넘었었습니다. 36배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심지어 제조법까지 공유될 정도니까요.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있었던 그 필로폰 음료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이런 현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네. 그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정부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인가? 그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의사들이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다른 데서 마약류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네, 그런 관리 노력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리 강화가 정작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KBS 보도 내용을 보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죠. 그런 희귀질환 환자분들 사례가 나옵니다. 아, CRPS 환자분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신경기 이상으로 정말 극심한 만성 통증을 느끼는 병인데 펜타닐 규제가 강화되면서 패치 같은 합법적인 처방이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어요.
의사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처벌받을까 봐 처방에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규제는 필요한데 또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할 수 없고 이 딜레마가 정말 크네요. 의료 쇼핑으로 펜타닐 패치 같은 걸 받아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합법적인 치료가 정말 절실한 분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펜타닐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만 또 동시에 사회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마약 문제를 넘어서 국제 정치, 공중보건, 그리고 개개인의 삶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이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배려,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쉬운 접근성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적으로 펜타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딜레마 속에서 진정한 위해 감소,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접근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